자, 우리 교재 이제 53쪽부터 나오는 작품인데, 그걸 이제 하기 전에 전체 작품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그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줄여서 난쏘공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조세희 씨가 쓴 작품인데요. 이게 이제 1978년도 작품인데, 이제 소설집 이름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인데, 그 안에는 12편의 작은 단편이 이렇게 다 실려 있는데, 각각 독립적인 듯 하면서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단편 중에서 네 번째인가? 네 번째 작품이 작품 제목이 난쏘공이고요. 난장이 쏘아올린 공이고, 이것 자체가 그 안에서 1, 2, 3부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요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1부하고 마지막 에필로그가 이제 12부인 거죠. 그러니까는 12편 중에 그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1편이 제목이 메비우스의 띠야. 메비우스의 띠 나도 뭐 잘 모르는데, 그 왜 앞면인 듯 하면서 가다 보니 뒷면이라고 뭐 그걸 순환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 이제 지금 1편의 그 시점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해가지고 수학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아이들한테 수학생이 돼가지고 아이 두 명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다는 거야. 그 한 명은 얼굴이 깨끗하고 한 명이 얼굴이 더럽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누가 얼굴을 씻겠니라고 질문합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더러운 아이가 씻겠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그렇지 않을 거다. 깨끗한 아이가 더러운 아이를 보고 씻을 거라고 하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같이 청소를 했는데 한 명은 하얗고 한 명은 더러워지겠냐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수학 선생님이.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제 둘 다 씻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알듯 말듯한 소리를 해요. 소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적어왔는데, 지식이 여러분들, 여기는 제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군들의 이익에 맞추어서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뭐 이런 말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1970, 80년대에 우리나라 그 학교에 약간 이런 분이 계셨어. 이런 분들이 나름 이렇게 그 당시에 입시주의 교육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자기 사실 목숨을 걸고, 어떤 면에서 목숨이라면 밥줄을 걸고 애들한테 평소에 할 건 하시면서 그래도 한씩 팍팍 던지는 쌤이 계셨거든. 그걸 더 세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너가 공부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지 잘 생각하라고 이제 쌤이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 난장 이야기하고 뭐 이상한 동네 이야기를 쓱쓱 하는데, 이제 한 배씩 이야기 이상하게 꼬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꼬이는데 이제 제일 이쪽과 지금 연결되는 바깥에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지섭이라는 인물이에요. 지섭이라는 인물이 이제 부잣집 아들, 이제 지금 추론해 보면 변호사 아들로 추정되죠. 이건 율사라고 나오는데, 윤호라는 아이에 이제 가외 선생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단편에서 이제 이 윤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제 뭐 이를테면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사회학과를 가가지고 이제 이를테면 좀 세상 사회학과가 그런 학문도 아닌데 어쨌든 그걸 하기를 바라면서 가외쌤을 붙이는데, 이 지섭은 이제 전형적인 운동권 학생이죠. 그리고 이제 윤호의 누나가 있는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난쏘공은 약간 성인 버전입니다. 다루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세요. 센데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윤호는 자기 누나를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그 누나가 또 지섭을 굉장히 싫어하죠. 이제 지섭은 자기 누나 스타일이 아니고, 뭐 어쨌든 그런데 윤호는 지섭을 좋아해요. 많이 따라요. 지섭이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난장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 동네 이야기, 가난한 동네 이야기. 이 지섭은 이제 자기가 이제 뭐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희한한 책을 읽고 있으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지구와 달을 대비합니다. 지구는 이제 오염된 세계고, 어떤 면에서는 달은 순수한 세계고, 그래서 이 순수를 지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를테면 가난한 동네에 철거 이런 작업이 들어가면 가서 대신 싸우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4편에 난소공에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아버지 김불리 난장입니다. 척추장애인이죠, 그죠? 난장이고 그 다음에 일남 영수가 나오고요, 이남 영호가 나오고요, 세 번째 딸 영희가 나와요. 이 1, 2, 3부는 각각 영수가 1인칭 시점으로, 그 다음에 영호가 1인칭 시점으로, 영희가 1인칭 시점으로 그 똑같은 사건이 아니고 싹 얽히는 사건을 자기 시점으로 전달하는 그 이야기고 사실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영수는 이제 좀 내가 볼 때 이제 전형적인 장남, 약간 내성적이고 책임감 강하고 똑똑하고 그러나 가난해서 공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 지습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아버지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지습이가 읽고 있던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도 읽으면서 지습이 말하는 그 세계에 자기들이 왜 난장이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난장이는 실제 난장이면서 상징적인 난장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강자와 약자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징도 몇 번 짚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아버지가 지습이 해주는 이를테면 눈을 뜨이게 해주는 산교육이겠죠, 그죠? 그게 공감을 하면서 아버지도 그걸 영수에게 이야기해. 영수도 그걸 잘 받아들이고 하는데 아버지는 현실이 지구잖아. 어디 가고 싶어? 달에 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디 올라가가지고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가고 이제 종이 비행기를 막 날리는 거야. 이제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그죠? 달나라 가고 싶다는 거지. 난장이로 사는 이 지구가 너무 싫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이들 가족에게 어떤 일이 닥치냐면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요새는 그런 땅이 또 잘 모를 건데 그냥 임자가 없는 땅이 있었어. 임자가 없는 땅이. 우리 집에서 집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판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지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도시가 개발되면서 그 땅이 이제 뭔가 행정 체계 속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기 아파트를 세울 거니까 당신들은 나가라.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나라 1970, 80년대 꽤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있었고 강주에서 크게 한번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썼다는데 그 중간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개고장이라는 것이죠. 곧 언제까지 여기를 철거할 거니까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제 형식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당신들한테 입주권을 주겠다. 새로 짓는 아파트 입주권. 근데 이제 공짜로 절대 주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돈을 더 내야. 그러니까 그냥 처음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당신들의 거기 점유권을 인정해줘서 얼마에 더 싸게 준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턱없이 비싼 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기 누가 나타날까? 나쁜 놈들이 나타나죠. 검은 자동차를 타고 그 입주권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돈이 없어. 그거를 이를테면 돈을 얼마 주면 하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야. 어차피 아파트 못 들어갈 거 이거 돈 주고 팔자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이 15만 원에 사가지고 38만 원에 또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야. 그렇지. 이제 검은 자동차를 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영수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그 사건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주죠.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영수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기보다도 그냥 그 사건을 당하는 어떤 이야기들만 하는데 영호가 역시 차남. 혹시 여러분 형제가 있는 집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보면 장남들은 요새는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니까 그지? 장남들은 좀 책임감 강하고 그냥 묵묵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기가 그냥 감수하는데 이제 차남들은 되게 적극적이고 세죠. 싸워버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 차남 중에 똑똑한 애들이 많다고 가끔 이야기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영우는 이제 아버지하고 형의 세계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자기는 뭔가 이렇게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 두 사람 이야기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상황이 왜 악화 자꾸 되어 가냐면 두 사람이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같이 만나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로따로 일하고 밥 먹는 시간이 20분인가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악한 당신 노동자 상황까지 여기서 어필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빈민철거도 중요한데 얘들이 젊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애들이 공장에서 너무 착취당하는 거. 근데 그 과정에 두 사람이 공장에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잘리죠. 그럼 이제 이게 악화되는 거예요. 왜? 아까 그나마 돈을 벌어야 뭐 입주권을 사든 다른 데 가서 뭐 또 다르게 살든 하는데 이제 상황이 악화돼서 영호는 계속 전투적으로 이제 나가죠. 근데 해결은 안 되고 해결을 누가 하냐면 영희입니다. 영희가 어느 날 집을 나가요. 누굴 따라 나가냐면 그 금은 자동차에 자기 집 철거장을 산 사람을 따라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젊은 남자인데 부동산의 실질적인 주인은 아닌데 자기 아버지가 엄청 큰 은하 부동산인가에 이제 그 사업의 주인이고 자기는 이제 그걸 이어받을 사람이고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젊은 남자가 이 영희를 좋아하는 거죠. 제가 성인 버전이라 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데 이제 영희는 그걸 중간에 영수 뭐 좋아하는 명희도 좀 성인 버전의 아픈 이야기들도 있어. 대충 추측되죠. 하여튼 뭐 엄청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가 이제 이 남자가 잠들었을 때 자기 집 개구장을 이제 훔쳐서 집에 오는데 이제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 그 짓을 하다가 돌돌에서 하다가 이제 추락해서 죽죠. 그건 아버지의 자살임을 알고 영희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사를 읊어드릴게요.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죽여버려 그러죠. 그러면 큰오빠가 그래 죽여버릴겠고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난소공이 마무리되고 다시 에필로그로 나와가지고 누구? 수학선생님이 뭐 또 이상한 복잡한 자기가 또 뭐 이 잘못된 임시에 대해서 막 책임을 지고 뭐 또 불행한 사건이 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돼요. 사실 이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다 좀 복잡하고 좀 철학적이라 해야 되나?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고 한 번 읽기를 바래요. 나는 한 2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뭘 느끼냐면 이거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거. 지금 아마 나와서 계속 팔리는 책으로 이 책이 몇 등 할 겁니다. 계속해서 읽히고 한 90년대에는 이제는 이런 일 끝났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다시 또 그러니까 빈민과 가진 사람과 가지 못한 사람의 문제가 지금 또 다른 차원으로 첨예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것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난소공은 내 개인적인 욕심은 이 그룹 정도 되면 한번 독서 모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풀 버전을 읽고 나서 약속하는 건 아니고 읽어본 것 같은데 경기? 전부 다 읽었나? 네. 어땠어? 얘기마다 좀 다른데 연결되는 것도 그렇지. 얘기마다 다르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그죠? 이거 이해가 그러니까 이해를 꼭 뭐 하고 말고를 떠나서 나는 좀 신비롭다 해야 되나 책을 읽다 보면 그리고 지금 나오는데 이 동네 이름도 나공구 행복동이에요. 그러니까 억수로 유치하게 상징한 듯한데 싹 들어가 보면 빨려드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명작이 반이라고 그러죠. 모릅니다. 난소공은 조금 특히 뭐 요 편만 읽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 한번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언급되는 상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했죠. 난쟁이가 아빠는 진짜 척추 장애로서 난쟁이기도 한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신분적으로 우리 열세인 사람들 그런 걸 상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소가 나공구 행복동이라고 그랬잖아. 이건 이제 뭐야? 반어죠. 그러니까 동네는 나공구 행복동인데 이제 지옥을 살고 있는 거죠. 집이 없어지고 여자 동생들이 몸이 팔리고 자살을 하고 막 그러거든. 너무 슬프잖아, 그지? 그런 곳이 나공구 행복동. 또 저쪽에는 마한동 애들도 있고 윤호 같은 애들도 있고
나중에 중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지섭이가 지섭이를 싫어하고 아빠가 잘라요. 자르고 윤호는 이제 그날 그 대입에 낙방하고 아버지가 뭘 해주냐면 아파트를 빌려줘요. 가외하라고. 거기서 윤호는 또 여자아이들과 그런 짓을 하고 뭐 또 지 좋아하는 아이도 있는데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엄청 하여튼 뭐랄까 야리까리 슬프고 뭐 세상이 정말 이래라는 느낌이 드는 이야기를 아주 세게 성인 버전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표현이 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세죠. 정말 셉니다. 그래서 뭐죠? 반어적인 표현 낙원이란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동네와 이 동네가 대립을 이루고 있잖아. 그럼 난장이와 또 난장이 아닌 사람, 지구와 달. 작품 속 계속해서 대립 구조가 형성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것도 자주 한 번씩 나오고요. 무슨 또 달나라는 유토피아인데 도달할 수 있다, 도달할 수 없다. 그것도 나오는 것이죠. 그 난장이가 이제 그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제 달인 거지, 그지? 달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시사는 하는데 보여는 주는데 참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해필이면 키 큰 사람도 아니고 난장이가 굴뚝까지 올라가. 무슨 동화 같지, 그지? 동화 같은데 이게 동화 같은 느낌하고 현실 리얼리티를 확 섞어놨어. 긴 것 같게 이 동화 어떤 면에서는 동화로 상징으로 갈 수 있지.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지점에 가면 리얼리티야. 그래 이 작품이 묘하다 말이죠. 이해되나요? 이제 그런 틀을 가지고 이제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는 될 겁니다. 자, 기본 해설은 그 정도 하시고요.